자, 이제 수정 기능 하나 남았어요. 자, index.html에서 이제 수정에 대한 링크, 요거부터 달게요. 수정 페이지로 넘어갈 때도 어떤 항목을 수정할 건지에 대한 이 프라이머리 키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하고 삭제는 링크가 사실 같아요. 요 주소만 바뀌는 거지. 에디트로 걸어주면 되겠죠. 파라미터 보내는 건 똑같아요. 자, 상세 페이지에도 수정 링크 있었죠? 자, 디테일. 자, 여기 보면은 밑에 쪽에 이제 삭제라고 하는 링크 있는데 요 사이에다가 마이 버튼 주고 얘는 블루를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에디트로 걸고 수정에 대한 링크 똑같은 형식으로 걸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로 가야겠죠? get mapping 디파트먼트 밑에 에디트 밑에 dptn오를 받아야죠. 에디트고요. 수정 페이지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전에 입력돼 있던 데이터를 조회해서 뷰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뷰한테 넘길 모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과 번호 그대로 받아요. 자, 디파트먼트 객체 준비한 다음에 이제 이 모델 객체에다가 파라미터 받은 거 넣어주고 데이터 조회할 객체 준비하고 이제 get 아이템으로 하나를 조회해 오면 돼요. 파라미터로 받은 pk 값을 빈즈 객체에 담아요. 왜냐면은 검색 조건으로 쓰기 위해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할 데이터의 현재 상태를, 현재 값을 조회를 해요. 그래서 조회가 완료되면 이거를 뷰에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뷰를 불러오면 돼요. 학과 수정 페이지. 모델 객체하고 학과 번호. 리턴은 뷰 페이지의 경우. 이렇게 세팅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일반적인 수정 페이지는 입력 페이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쵸? 그래서 add.html을 그냥 하나 복사해서 edit.html로 만드세요. 이렇게 해서 edit.html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컨트롤러로부터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인풋 태그에다 밸류 속성으로 넣어줘요. thvalue 골뱅이 department.dname 위치는 department.log. 이제 나머지 중요한 거는 프라이머리 키야. 여기서 프라이머리 키를 지금 여기에 입력된 요 내용들을 액션 페이지로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안 고치면은 수정하겠다고 들어갔는데 그냥 저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얘를 edit ok로 고쳐줘야 돼. edit ok.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절을 칠 텐데
업데이트 디파트먼트 set dname은 한 다음에 여기서 여기에 사용자가 뭔가 수정을 할 거 아니에요. 수정값 여기 넣어주고 그 다음에 log은 한 다음에 여기에서 사용자가 수정한 값을 넣어주겠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게 where절이 남잖아. dptno는 여기에 where절에 걸 값도 같이 넘겨줘야 되잖아요. 얘한테. 이때 쓸 수 있는 선택지가 두 개예요. 첫 번째는 히든 요소. 히든 요소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는 우리 여태까지 어떤 방식으로 넘겼어요? 패스 파라미터로 넘겼죠. 계속. 그래서 일관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패스 파라미터로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좀 옛날 방식으로 구현한다라고 하면은 히든 요소로 넘기고요. 그래도 좀 레스트풀스럽게 만든다라고 하면은 패스 파라미터로 넘겨요. 프라이머리 키. 그래서 여기다가 dptno를 넣는데 이 dptno는 어떤 식으로 걸더라? 디테일. 자, 이렇게. 그래서 요 규칙은 그냥 계속 지키시면 돼요. 프라이머리 키는 항상 패스 파라미터로 넘긴다. 자, 그럼 이제 에디트 OK가 패스 파라미터로 dptno를 받고 그 다음에 dname과 log이라는 값 두 개를 또 받겠죠. 그럼 다시 여기로 갑니다. 자, 얘는 지금 전송 방식이 포스트예요. 우리가 CRUD 이야기할 때 셀렉트 처리라는 거는 get이었고 그 다음에 인설트 처리는 포스트였고 딜리트 처리는 전송 방식이 딜리트였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는 푸시였고 이렇게 지금 배웠잖아요. 그럼 여기에 푸시라고 넣어줘야 될까? 아니라는 거죠. HTML로 전송할 때는 딜리트랑 풋 방식을 지원을 안 해요. getPost밖에 인지를 못해. HTML에서는. 그래서 아까 딜리트 할 때는 그냥 get으로 보낸 거고 업데이트 할 때는 수정할 때는 post로 보낼 거예요. URL로 이제 URL로 구별을 하니까 기능이 URL이 다르니까 메서드가 따로따로 1대1로 매칭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get으로 묶건 post로 묶건 상관이 없어. 그냥 URL별로 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통적인 개발 방식에서는 get, post, put, delete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요. URL로 구별해요. 자, 뭐 public void hello 뭐라고 지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get mapping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메서드는 A, B, C, D로 할게요. B, C, D 이렇게 하고서 전부 다 똑같은 방식으로 접속을 했는데 여기는 인설트용 여기는 업데이트용 여기는 셀렉트용 여기는 딜리트용 이렇게 하면은 각각 독립적인 동작인 거잖아요. URL로 따로 구별하니까. 그래서 접속하는 방식이 get이건 post건 상관없이 URL로 각각의 기능을 구별하는 게 옛날 스타일이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URL을 다 똑같이 밀어. 이렇게 하면은 어디에 접속할지 모르잖아요. 대신에 접속하는 방식을 포스트 매핑 풋 매핑, 딜리트 매핑 이렇게 접속 방식을 구별하는 게 레스트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접속하는 방법만 구별해주면 되는 거지, 어차피 이 안에서 이 셀렉트,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하는 건 그냥 여러분이 편한 대로 정하면 돼. 그러니까 레스트풀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딱 들었을 땐 되게 있어 보이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파라미터 보내고 정해진 SQL 하세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돼. 자, 다시 컨트롤러로 와서,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포스트 매핑인데 디파트먼트 밑에 에디트 OK죠. 근데 얘는 아까 dptno라는 패스 파라미터를 하나 받았죠. dptno. 자, 얘도 용도가 액션 페이지입니다. 에디트 OK죠. 그러니까 리턴은 필요 없겠죠. 리턴이 필요 없으려면은 리스폰스 바디 하나 추가하라고 했고요. 자, 일단은 프라이머리 키로 넘어온 패스 파라미터부터 받읍시다. 패스 베리에이블 dptno 받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파람 dname, 리퀘스트 파람 록, 이렇게 3개를 받으면 되겠죠. 수정에 사용될 값들을 빈지에 담습니다. 디파트먼트 담고 변수들 이렇게 싹싹싹 담아주면 되죠. 자, 우리가 서비스 만들어 놓은 거는 수정에서도 수정 결과를 셀렉트해서 리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그 AJAX용으로 구현할 때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고, 사실 지금 방식에서는 수정했을 때 수정된 결과를 굳이 조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수정하고 나서 다시 상세 페이지로 돌아가면 되잖아. 상세 페이지로 돌아갈 때는 dptno만 있으면 되는데 그건 이미 받아놨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액션 페이지 방식으로 구현할 때는 수정에서는 굳이 결과를 따로 리턴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 수정하고 이제 끝났으면은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게 단가? 왜 이렇게 빨리 끝났지? 테스트 해볼게요. 자, 338번이에요. 수정 들어갈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지금 출력되네. 인풋 태그에 edit.html 인풋 태그에 여기가 지금 출력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컨트롤러에서 디파트먼트란 이름으로 넘겼고, 에디트에서 잠시만요. 아, 그러네. 예리했어. 그쵸. 골뱅이는 URL에서 쓰는 거죠. 이게 한번 헷갈리기 시작하면 계속 헷갈리더라고. 오케이. 자, 데이터가 세팅이 됐어요. 그리고 소스북에서 한 번 더 확인해야지. 왜냐면은 이 주소는 화면에 안 나오는 거잖아. 요거까지 잘 세팅이 됐는지 확인을 해주고, 이렇게 수정을 할게요. 이렇게 하고 등록 버튼 누르면
수정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로그를 보면은 전달된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업데이트 절이 잘 수행이 됐고요. 그리고 수정된 결과를 조회했을 때 내가 수정된 데이터 잘 저장되어 있는 거 확인됐죠. 그럼 이제 338번이라는 값을 갖고 이제 원래 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수정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수정해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목록 페이지에서 수정 버튼 눌러도 수정하면 잘 나오고. 다 됐네요? 이게 전통적인 방식의 CRUD예요. 자, 요거까지 구현하시면 되겠죠. 이제 코드 정리해서 배포할 거고요. 잠시만요. 이제 일단 녹화는 끌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이제 프로페서하고 스튜던트에 대해서 이제 같은 방식으로 완성하시면 되는데, 일단 오늘까지 내용만 접목했을 때는 프로페서 데이터 입력할 때 학과 번호 넣어야 되죠. 그냥 인풋 타입 텍스트로 해서 그냥 키보드로 입력 받으세요. 학과 번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제 저한테 스크린샷 주신 것 중에 하나를 열어보면 자, 이게 학과 관리에서 이제 교수 데이터 추가하는 화면인데, 자, 이것만 봤을 때 101번, 그럼 이 사람은 무슨 과인데? 무슨 학과인데? 요거를 출력해주기 위해서는 사실 교수 데이터를 조인을 거는 게 맞아요. 그래야 학과 이름이 나오지. 근데 조인하라는 얘기 제가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입력한다고 쳐봐요. 교수 번호는 입력 안 하죠. 그렇죠? 이름 입력하고 아이디 입력하고 직급 입력하고 월급 입력하고 고용일 같은 경우는 인풋 타입 데이트 쓰면 돼요. 수당은 넘버 쓰면 되고 월급도 넘버 쓰면 되고 학과 번호는 그냥 지금은 인풋 타입 넘버로 하세요. 그냥 그러면 학과 번호를 입력하기 위해서 딱딱딱 입력을 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실습했을 때 수정한 학과에다가 교수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럼 학과 번호 뭐라고 입력해야 돼? 기억 안 나지.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자, 지금 다른 데이터하고 이 학과 번호의 차이가 뭐예요? 이 학과 번호는 지금 참조키죠.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여야 한다는 거야. 그럼 사용자가 직접 키보드로 입력하면은 아무거나 입력하면은 에러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조키를 입력받을 때는 이런 걸 써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점 밸류는 101 뭐 컴퓨터 학과 102 기계공학과 이런 식으로 드롭다운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 그럼 프로그램이 인지하는 값은 밸류라고 그랬잖아요. 컨트롤러한테 전송되는 값은 밸류예요. 앞에 이 학과에 적은 거는 데코레이션이야. 근데 이렇게 HTML을 쭈쭈쭈 코딩 해놨어. 그러면 학과 관리 프로그램에서 누군가 학과 데이터를 추가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코드 고쳐줘야 되네. 학과 데이터를 누군가 추가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뷰 파일 열어서 이거 계속 추가해줘야 돼. 그거 맞춰. 귀찮잖아. 그래서 참조키가 걸려있는 경우는 참조키는 부모 테이블의 데이터를 셀렉트 해와서 뿌려줘야 돼요.
부모 테이블로부터 참조하고 있는 데이터는 부모 테이블의 데이터를 셀렉트 해와서 여기를 쫙 드롭다운 형태로 풀어줘요. 그래야 참조키 제약 조건을 벗어날 수 있어요. 드롭다운하고 라디오 버튼 둘 중에 하나 쓰면 돼요. 드롭다운하고 라디오는 그냥 디자인 이쁘자고 쓰는 게 아니야. 데이터베이스 참조 관계가 있을 때만 쓰는 거야. 개념 없는 디자이너들이 그냥 막 갖다 놓는 거고 원래는 DB 구조를 보고 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미관상서도 뭐 상관없긴 하지. 그래서 오늘은 그냥 텍스트를 입력하시고요. 내일 참조키 거는 거는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프로페서와 스튜던트에 대한 수정 삭제 페이지가 완성이 안 되면 내일 실습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목록 페이지에 우리가 또 넣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검색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페이지 번호 구현이 있어요. 요거까지 하면은 요번 주 금요일까지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동의 가장 기본적인 게 끝나요. 이제 다음 주에는 레스트풀 형식으로 AJAX 걸어서 이걸 처음부터 다시 할 거예요. AJAX 걸도 해야지. 레스트풀을 해야 리액트를 하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스프링 진도의 거의 80%가 끝나요. 남은 거는 파일 업로드, 그 다음에 DB 세션, 그 다음에 스프링 어스라고 해서 이제 그 인증 처리하는 데 쓰는 라이브러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기술적으로 스케줄러 하나 남았구나. 좀 4개밖에 안 되니까 이제 다음 주 길어야 다다음 주쯤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스프링에서는 더 이상 진도 나갈 게 없어요. 뭐 유형별 예제를 만들어서 제시한다,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거의 내가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만들어주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다음 주쯤이면은 스프링 진도가 얼추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제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나는 감이 있어서 그 다음에는 뭐 제가 번외편으로 뭔가 더 진도를 마련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리액트가 제가 봐서 한 2주면은 끝나거든요. 11월 말까지 12월 첫 주? 그 정도까지 해서 전체 진도를 끝낼 생각이고요. 그럼 이제 한 12월 달에 한 2주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프로젝트만 하는 시간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요. 그때쯤 되면 이제 저하고 이별을 하시겠죠. 이렇게 말하니까 좀 실감이 이제 끝나가는 거? 녹화는 이제 끄고요.